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꼭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공복 시 달리기, 걷기 같은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음식 드실 적에 쌀밥 먼저 먹는다기보다는 과일하고 고기, 채소하고 같이 좀 식사를 해주신다던가 특히나 술하고 같이 드시는 음식을 좀 줄이시는 거.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다면 저는 일어나기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병원에서는 잘 안 가르쳐주는 다이어트 비법이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청수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출산한 뒤 21kg를 직접 감량해봤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다이어트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체질과 생활습관에 맞춘 감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몸무게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감량과 유지를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라고 하면은 우리 특히나 남자분들이 더 많이 있으신데요. 배가 저희가 이렇게 집었을 적에 피부 밑에 있는 지방 보고 말랑말랑한 거 보고 피하 지방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배 같은 경우에 내장 사이사이에 끼어서 잘 집어도 집히지 않는 배들, 남자분들 배만 볼록 나오신 거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그거 보고 내장 지방이라고 해요. 내 건강상에는 내장 지방이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장 지방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갑자기 혈당이 오르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그 혈당 남는 당분을 내장에다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는 걸 방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빠지는 건 피하부 지방보다 더 빨리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꼭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운동이라고 하면은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공복 시 달리기, 공복 시 걷기 같은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 이제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혈당이 오르는 것을 방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음식 드실 적에 한 가지 쌀밥 먼저 먹는다기보다는 과일하고 고기, 채소하고 같이 좀 식사를 해주신다던가 아니면은 가공식품류 이렇게 좀 짜고 자극적이고 달고 한 음식을 조금 덜어주시는 거, 그리고 특히나 술하고 같이 드시는 음식을 좀 줄이시는 거, 그게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야식 같은 경우에는 드시고 나서 주무시게 되면 혈당이 오른 채도 그대로 자기 때문에 그게 다시 내장지방으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에 야식은 좀 삼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 이후에 특히 갱년기 이후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량을 보면은 특별히 많이 드시지도 않는데도 이분들은 근육량이 적어져서 운동량이 적어져서 살이 찌신 거예요. 그래서 좀 건강한 감량을 위해서는 운동을 꼭 반드시 병행해 주시는 게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라던가 유산소 운동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지 관절도 튼튼하고 통증도 사라지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도 좋아지실 거예요. 이때는 단순히 굶거나 유산소 운동만 하기보다는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저강도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하고요. 평소보다 단백질 섭취량을 좀 늘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엄청 중요해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근육을 분해시키고 뱃살을 늘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조금 즐겁게 마음가짐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체질적으로는 특히 비만 체질을 보고 저희가 담음과 습열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거에 맞는 한약이나 식이 조절 운동 방향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요즘에 소금물을 공복에 마시는 게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했을 적에 한번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결혼 전에 되게 극단적으로 한번 살을 빼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저염식 내지는 무염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한 하루쯤 그렇게 해봤더니 다음날 엄청 어지럽고요. 두통이 엄청 심해지고요. 머리가 멍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소금이 우리 몸에 정말 꼭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가 고추장 한 입 숟가락 먹고 나서 모든 증상이 싹 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처럼 생각하죠. 무염식, 저염식, 소금은 좀 줄여야 돼, 소금은 안 좋아, 살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소금을 안 먹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제 내가 가족분들 중에서 고혈압이라던가 신장질환 환자분들이 계셔서 요리를 하다 보면 내 것만 또 따로 간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같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소금은 어느 정도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금을 드시되 어떻게 드시냐면 물을 한 1리터 정도를 준비를 하고요. 너무 짜지 않게 한 티스푼 정도 좋은 소금을 타서 드시면 되세요. 그래서
몸에 어느 정도 필요한 나트륨하고 미네랄 원소들은, 미량 원소들은 내가 섭취를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1리터를 만드셔서 이온 음료 마시듯이 공복에도 마셔주시고 운동 후에도 마셔주시면 저희 몸에 조금 더 흡수가 빨리 되거든요. 맹물보다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추천드리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실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기존의 음식을 짜게 드시는 분들이라던가 고혈압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반면에 좀 이거 괜찮다 싶으실 만한 분들은 저희가 보기에 조금 저혈압인 경향이 있는 분들, 기운 없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던가 어질어질하다던가 봤을 적에 근육량이 조금 적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체액을 늘려줘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출산 후에는 74kg까지 쪘다가 58kg까지 뺐었고요. 두 번째 출산 후에는 76kg까지 쪘다가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날씬하게 54kg까지 빠졌어요.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게 앞자리가 두 번 바뀌게 20kg 넘게 빠지면 어르신들은 정말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출산 후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살은 이만큼 쪘는데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쪘는데 내가 운동은 특별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몸은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식단 조절로만 빼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한약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3개월 동안 복용을 하면서 그만큼의 다이어트 한약으로만 복용을 해서 빠진 건 한 12kg, 14kg까지 했네요. 그렇게 빠지게 됐고요. 이제 제가 또 다이어트 한약 이외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다면 저는 후다닥 먹다가 일어나기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대부분 임산부 시절에는 식사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걸 한꺼번에 늘어난 거가 아니라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늘어났기 때문에 나는 줄인다고 줄여도 그게 굉장히 많은 식사량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 몸이 한 70몇 킬로를 유지하기 위한 식사량에서 내가 한두 숟가락 덜어낸다고 한들 그거는 60몇 킬로의 식사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체중이 50몇 킬로라면 획기적으로 확 줄여야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이거로 제가 나 되게 많이 먹었구나 라고 나중에 뒤늦게 인지를 했던 게 첫 출산 후에 산후도우미분을 뵀다가 그분을 이제 둘째 출산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잘 지내셨느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제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산모님 엄청 많이 드셔가지고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는 그게 나름 줄인다고 줄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왜 조리원에서 나와도 몸무게가 줄지 않고 그대로였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를 밥 한 사발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제가 그때 모유수유를 했거든요. 밥을 두어 숟가락 먹다가 애가 배고프다고 울어요. 그러면 먹다가 후다닥 일어나서 이제 수유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애기 토닥토닥 하고 나면 금방 1시간 지나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제 남편은 또 그걸 치워버리더라고요. 다 먹은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아직 반밖에 안 먹었는데 치웠으니까 그냥 또 차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다이어트 한약도 복용을 했지만 내가 두어 숟가락 먹다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남은 거는 그대로 냉장고 넣어놨다가 다음 끼니에 또 먹고 하면 두 번 세 번 차리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되게 편리하게 양을 많이 줄이는 방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또 임산부 때 쪘던 살은 빼고 나면 유지도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이거는 내 식이 습관이나 내 운동 이런 거가 부족해서 찐 게 아니라 임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찐 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먹던 양만큼만 먹어서 빼놓으면 또 그 상태로 잘 유지가 훨씬 쉬운 편이에요. 일반 병원에서는 잘 안 가르쳐주는 다이어트 비법이 첫 번째는 몸에 좋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몸에 안 좋은 게 있어요. 먼저 몸에 안 좋은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조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고생하는 거 그럼 되게 많이들 살이 빠지실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 한약도 그렇고 양육도 그렇고 같은 원리를 사용해요. 사람들한테 인위적으로 스트레스를 줘서 마음을 좀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 몸은 지금은 내가 먹을 걸 찾을 때가 아니라 나는 빨리 도망치거나 빨리 싸우거나 해야 될 상황이야 라고 해서 식욕을 좀 억제시키게 만들어요. 이 원리를 사용하는 건데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을 때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면접 직전이라던가 싸움 직전이라던가 이런 상태로 마음을 느끼게 만들어서 콩닥콩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식욕이 없어지게 만드는
만드는 마음고생을 크게 한번 해보셔라, 이런 게 있고요. 또 이제 몸에 좋은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밤에 자기 전 2시간 동안은 핸드폰 보지 않기예요. 이게 의외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을 자지 못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럼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식욕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조금 더 많이 나오게 하고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조금 더 적게 나오게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이 부족하게 되면은 배로 더 살이 몰려서 찌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폭식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숙면을 취하는 게 의외로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핸드폰을 보다 보면은 잠자기 전에 되게 흥분 상태로 있다가 눈을 감게 돼요. 그러면 숙면에 접어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무시기 2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보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내가 좀 핸드폰을 늦게까지 하는 습관을 버리다 보면 조금씩 잠자는 시간이 앞당겨져요. 그래서 야식의 위험성으로부터도 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빵을 만들 때는 얘가 밀가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 주는 게 설탕 들어가야 되고요. 버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쓰이는 재료들이 굉장히 고칼로리고 이제 혈당을 금방 올려줄 수 있는 재료들이 많고요. 이제 혈당을 올리는 GI 지수가 밥보다 밀가루가 조금 더 높기도 합니다. 쌀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밥을 먹을 때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밥에다 설탕 넣고 밥하는 사람 없잖아요. 버터에 비벼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은 이래서 살이 조금 더 빵보다는 밥이 낫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이제 칼로리를 같은 그램 수당 보게 되면은 현미가 오히려 칼로리가 조금 더 높아요. 한 10인가 20 정도 높게 되는데, 그래서 현미가 조금 더 살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포만감 면이 다릅니다. 포만감에서 현미밥은 요만큼만 먹어도 소화가 오래돼서 든든하게 만들어주고요. 일반 백미밥은 배가 금방 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현미가 조금 더 다이어트에 유리하게 되죠. 혈당도 천천히 올리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인터넷이나 TV에서 나오기를 현미가 좋다라고 하셔서 어르신들도 현미를 고집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비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소화기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백미가 낫기도 합니다. 모든 다이어트는 요요가 와요. 그래서 운동도 심지어 요요가 옵니다. 저희 운동선수들 생각해 보시면 선수활동 할 때보다도 선수활동 그만두게 되면 금방 살이 찐다고들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시는 환자분들도 원장님 어떻게 하면 요요가 안 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다이어트 기간을 딱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정 짓지 마시라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까지 빼는 건 조금 더 쉽게 빼드리긴 하지만 요요는 평생 내 숙제다. 지금부터 내가 건강한 습관을 하나하나 공부해나고 배워가서 이거를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다시 그렇게 살이 찌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키가 한 170 정도가 되고 몸무게가 한 70kg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면 요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다이어트 기간 이때부터 이때까지만 막 다른 사람들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때부터는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면 옛날의 체중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내가 했던 습관들을 몇 가지만이라도 유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은 결국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프고 나서 내가 지금부터 딱 다르게 살아보겠다 라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거 먹어주고 나를 위해서 조금 쉬어주는 시간 가지고 요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하나가 건강한 습관으로 만들어져서 그 분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질 않나 합니다. 몸은 갑자기 막 한꺼번에 고장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결과들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거고요. 항상 몸은 신호를 우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한 번씩 돌아봐주고 어떤 신호를 나에게 보내고 있는지 체크해봐 주세요. 저는 영등포에서 남편과 같이 부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푸른잎 한의원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진료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체중 감량만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한약을 먹었음에도 내 몸 컨디션은 더 좋아지고 체질도 개선되고 요요도 방지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내 몸을 더 활력 있게 해드릴 수 있으면서 살을 빼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혼자 해보시다가 어려우실 적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